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언론에 보도된 부동산 기사, 부동산 뉴스를 통해 부동산 상식을 늘려가는 김호영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30대들이 도전해 볼 만한 아파트 청약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. 네, 먼저 최근 게재된 신문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. 제목이 이렇게 돼 있네요. 청약 시장 약자 30대 효도하면 당첨 확률 올라간대요.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. 또 이런 제목도 있죠. 4인 가족 로또 분양받으려면 무주택 13년, 청약 통장 12년. 다른 제목 볼까요? 로또 청약 후폭풍, 과천 제이드 자이 특별공급 10명 중 3명이 부적격자로 밝혀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. 가장 최근에 분양됐던 호반 서민 목동에는 신혼 특별공급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던 기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위 제목들 보면요, 공통적인 주제는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입니다. 그런데 왜 30대들이 특별공급에 도전해 볼 만할까요? 신규 분양 아파트는 특별공급 물량과 일반 공급 물량으로 나눠서 공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. 30대들에게 신규 분양 일반 청약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지만 특별공급은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4인 가족 로또 분양받으려면 무주택 13년, 청약 통장 12년, 위에서 봤던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요. 무주택 기간, 부양 가족 수, 청약 저축 기간 등을 따져 점수를 매겨 당첨자들을 결정하는 일반 공급에서는 사실상 30대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. 그렇지만 특별공급은 이제 좀 사정이 다르죠. 삼성, 현대, 대우, 대림 이런 민간건설사들이 짓는 민영 아파트에서는 특별공급 물량을 43% 범위 내에서 배정하도록 정부 규칙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. 특별공급 대상과 배정 물량도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. 국가유공자, 장애우 등 기관 추천으로 10%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서요. 신혼부부에게는 20%, 다자녀 가구에는 10%, 그다음에 노부모 부양가족에게는 3%, 이렇게 해서 43%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이 배정됩니다. 적지 않은 규모죠. 특별공급 가운데서도 30대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상은 신혼부부 물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배정 물량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. 30대가 공급 조건을 충족하기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입니다.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는 조건을 보면요. 혼인기간, 다시 말해서 결혼한 기간이 7년 이내. 이거는 동거나 사실혼은 아니고요. 혼인 신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서류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. 또 재혼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.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이어야 하고요.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는 6개월만 지나면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굉장히 꼭 하나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. 사실상 이게 이제 진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바로 소득 요건이랍니다. 위에서 아까 보신 그 신문기사에서도 보면 부적격자가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는데요. 이것도 소득 요건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분양 현장 관계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. 소득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요, 정부, 즉 말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. 정식 명칭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건수별 월 평균 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참고로 올해 3인 이하 가구 기준의 월 평균 소득은 545만 4,975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. 이 금액 이하라야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맞벌이라면 이 기준보다 소득이 높아갈 수 있겠죠.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물량에도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. 그게 하나는 우선 공급이고 또 하나는 일반 공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. 그래서 먼저 그 기준보다 기준 이하, 평균 소득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인데요. 전체 물량의 75%를 이분들한테 배정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맞벌이는 그보다 소득이 높을 테니까요. 120%,
아까 말한 기준소득의 1.22배, 금액으로 말하면 600만 원이 넘겠습니다. 물론 자세한 거는 찾아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. 이분들한테 우선 공급을 하고요. 일반 공급은 맞벌이 경우를 포함해서 월 평균 기준소득보다 120%에서 130% 범위 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. 주의하실 거는 소득은 세후가 아닙니다. 세전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퇴사를 하거나 이직, 휴직하는 경우에 계산하는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그 자기의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청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적격 처리돼서 페널티, 소위 말해서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그 청약을 할 수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겠죠.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요즘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 경쟁이 많았을 때 과연 이거를 어떻게 당첨자를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.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먼저 1순위가 됩니다. 미성년자 자녀는 임신, 입양, 재혼 자녀도 포함됩니다. 물론 서류로 다 입증해야 합니다. 또 청약 신청자가 많으면 1순위에서도 경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. 그럴 때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첫 번째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, 그 반드시 그 지역이랄까요, 읍면동 이런 범위보다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. 서울시 아니면 수도권이라고는 인천, 경기도 주소를 가진 사람 중에서 먼저 서울이면 서울 주소자한테 먼저 우선권이 있다는 의미겠죠. 두 번째로는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. 세 번째로는 자녀 수도 같다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첨을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. 종합해 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그럴 때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세 자녀를 두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. 그럴 때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보다는 가자녀 특별 공급을 신청하시는 게 당첨 확률이 훨씬 높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가 평생에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은 신인상이라고 하는데요. 아파트 분양에서는 특별 공급이 평생에 단 한 번, 한 세대당 1주택 안에 1회만 시청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또 분양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는 특별 공급 물량이 없다는 점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요. 끝으로 청약은 말 그대로 아파트 계약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결혼 의사를 내비치는 청혼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? 청혼이 결혼으로 성사되기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하듯이 청약에서 계약으로 가는 과정도 거저오는 게 아닐 것입니다.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. 힘껏 그리고 꼼꼼히 한번 두드려 보시죠.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. 마치겠습니다. PR 미디어 그룹 참컴